우주에는 정말 신비로운 천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행성이 하나 있죠. 푸른 빛을 띠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이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른색 표면이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폭풍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극한의 환경이니까요. 1989년에 나사에서 보낸 보이저 2호라는 탐사선이 이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찍힌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죠. 지구에서 약 45km나 떨어진 이 먼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 뒤에는 허블 망원경이 더욱 선명한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사진 속 행성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트를 타고 탐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성의 바다는 우리가 아는 바다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행성 전체의 약 78%가량이 얼음 형태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물론이고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성분들이 섞여 있죠. 그렇다면 어디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하고 어두운 지역은 어떨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 어두운 부분은 사실 엄청난 크기의 폭풍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 전체가 들어갈 만큼 거대했었죠.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거대 암흑 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성에서 관측된 가장 맹렬한 기상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른 작은 폭풍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행성 주변을 먼저 살펴볼까요? 토성처럼 이곳에도 고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토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5개 정도의 주요 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먼지가 뭉쳐있는 이상한 덩어리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과학자들은 갈라테아라는 위성의 중력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간섭 때문에 먼지 입자들이 균일하게 퍼지지 못하고 특정 지점에 모인다는 것이죠. 갈라테아를 포함해서 총 13개의 위성이 이 행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가장 유명한 위성인 트리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성은 얼음으로 된 화산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이제 행성 표면으로 내려가 볼까요? 기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바람이 조금 덜 강하게 부는 곳이니까요.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라서 지역마다 자전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극지방에서는 하루가 대략 1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앙지대보다 무려 6시간이나 짧은 셈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지구와는 달리 이곳 대기에는 산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숨을 쉴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하겠죠. 태양빛도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장 밝은 순간조차도 지구의 어스름한 저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조명 장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야간 투시 장치라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초속 570m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가장 강한 바람보다 5배 이상 강력합니다. 음속의 2배를 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환경입니다.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우주복은 극심한 추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탄으로 이루어진 구름층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약간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날씨 예측이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열권이라는 층에 도달하면 갑자기 기온이 치솟습니다. 약 480도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곳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로 구성된 구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급격한 온도 상승이 대기 중의 이온들이
행성의 자기장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자들이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권을 통과하고 나면 성층권에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행성의 중심부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약 3,000km 두께의 수소와 헬륨 대기층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바닥에 부딪힐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에는 고체 표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액체와 얼음이 섞인 층이 계속됩니다. 그 깊이는 대략 8,000km 정도 됩니다. 멋진 경치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요. 모든 슬러시 같은 층을 지나가고 나면 드디어 뜨거운 바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압력과 온도 때문에 탄소와 수소 원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탄소 원자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들은 아마도 행성 핵 쪽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크기는 1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푸른 행성이 이렇게 반짝이는 보석들로 가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핵심부의 온도는 정말 뜨겁습니다. 약 7,200도 정도 되는데 이는 태양 표면의 온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 인간이 이런 여행을 살아서 완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튼튼하게 제작된 우주 탐사 로봇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푸른 행성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목성 같은 다른 거대 행성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모험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요.